지금 문재인이 정말 국제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금 전 트럼프 대통령 당시의 국무장관이 방한을 했어요. 뭐 상원 의원도 몇 명이 지금 방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아예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반박을 했더군요. 뭐라고 반박을 했어요?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 이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회고록을 냈잖아요. 네네. 이 회고록에서 간단하게 세 줄로 정리할게요. 이 회고록 내용. 네네. 첫 번째가 뭐냐면 김정은은 대단히 훌륭한 지도자다. 두 번째가 트럼프도 대단히 훌륭한 지도자다. 네네. 그런데 트럼프의 참모들이 나쁜 놈들이다. 세 번째, 한반도는 내가 운전했다. 이게 딱 세 줄 요약인데, 네네. 세 줄 요약인데 바로 두 번째 대목입니다. 네네. 하노이 노딜이 욕을 굉장히 먹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운전 뭐 끼어들었다. 그리고 또 이 김정은의 어떤 속내를 트럼프가 제대로 파악했다. 그냥 이런 어떤 결과인데 그거를 뒤집으려고 네네. 문재인이 회고록에서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트럼프가 이거 진짜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폼페이오와 존 볼튼과 마이크 폼페이오가 국무장관 백악관 안보보좌관이었는데 발목을 잡아서 트럼프가 어쩔 수 없이 그때 당시에 노딜 그러니까 그 하노이의 그 김정은의 회담을 결렬시켰다. 그러니까 나쁜 놈들은 다 폼페이오와 볼턴이지 트럼프가 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거 봤더니 네네. 하노이 노딜 관련해 가지고 네네. 트럼프가 미안해했다면서요. 제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이 문재인의 회고록에 따르면 김정도 미안해하고 네네. 트럼프도 미안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트럼프한테 전화하고 싶어요. 하이 트럼프, are you sorry?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네네. 이거는 많은 부분에서 증언을 합니다. 어쨌든 폼페이오가 그런 사실 없다. 이건 트럼프가 결단을 내린 거다. 네네. 볼턴과 폼페이오는 이 자료만 제시했다는 거예요. 바로 어떤 자료? 김정은이 많이 숨기고 있다. 네네. 김정은이 그때 그 핵 폐기를 그러니까 핵 시설을 그냥 폐기했다라는 건 이미 다 드러난 것이고 네네. 안 드러난 부분들도 이렇게 많다. 그러니까 결단해라. 그러니까 트럼프가 알았다. 그러고 가서 헤이 김정은 야 너가 지금 폐기하려고 한 건 빙산의 일각이고 다 드러난 거잖아. 우리 다 이런 거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해. 제대로 하면 내가 다 제재 풀어줄게. 만약에 이 부분만 너네가 폐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일부만 제재 풀어줄 거야. 라고 했더니 너무 놀랐나 보죠. 김정은이. 네네. 말도 안 돼. 난 그렇게 못해. 해갖고 결렬이 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트럼프가 주도를 한 건데 당연히 볼턴이랑 폼페이오가 발목을 잡았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 뭐랄까 뭐 책임을 다 참모들한테 돌려버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폼페이오가 우리나라 와갖고 말도 안 된다. 트럼프가 직접 결정했다라고 한 것이고요. 아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진짜 웃긴 게 한반도 내가 운전했다. 한반도 운전자론이잖아요. 네네. 트럼프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 볼턴의 회고록에 직접 나와요. 트럼프가 아니 낄 때 안 낄 때 다 끼어갖고 내가 그 김정은을 칭찬해요. 또 트럼프는 자 김정은과 다 알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계속 망친 사람이 문재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의 트럼프의 지금 아마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백악관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보 보좌관부터 시작을 해갖고 모든 것들을 다 다시 복귀할 16명이 책을 냈어요. 아메리칸 포스트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에 따르면 문재인이 너무나 양보만 하려고 해서 네네. 일부러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가 문재인을 제꼈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문재인을 완전히 지도자로 생각도 안 하는 진짜 알로 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문재인은 여전히 트럼프가 참 훌륭하고 나한테 미안해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드러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트럼프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황당할 거예요. 만약에 뭐 모르겠지. 지금 뭐 변방에서 중심으로라고 하는 책을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썼는지도 모르고 있을 텐데 그런데 아마 이제 주한 미 대사관이나 이런 데에서 요약해가지고 예. 그 뭐 미국 정부에다가 보고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알았다라고 하면 진짜 황당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죠.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트럼프가
문재인도 상대해 보고 김정은도 상대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에 비하면 거의 아들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정도 사이인데 트럼프가 딱 봤을 때 문재인, 김정은 근데 둘이 이야기하는 걸 딱 보니까 문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김정은 만도 못하네. 아하. 그다음에 제일 황당한 건 뭐냐면은 네. 대통령이면 네. 뭘 갖다가 해야 됩니까?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가의 이익 중에 이익은 뭡니까? 경제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아, 국민의 생명. 그렇죠. 그렇죠. 그게 뭡니까? 안보예요. 안보예요. 예, 예. 그런데 이상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그 대한민국의 그 ROK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왜 북한 편을 들고 왜 북한이 핵을 갖다가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하는 걸 갖다가 용인해 주자고 하지? 참 희한한 사람이네. 그다음에 심지어 네. 김정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삶은 무슨 대가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뭐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네. 참 희한한 별 희한한 사람 다 보겠네. 네. 그래가지고 판문점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끼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쓱 해가지고 그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 보니까 그 김정은하고만 다이다이로 그 1대1로 하려고 했지 문 대통령을 끼워주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변방에서 중심으로라고 하는 회고록에 네.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예. 무슨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그랬냐면은 예. 북한은 매번 우리 민족끼리 하면서 네. 왜 나를 갖다가 그 안 껴주냐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갖다 제가 드리면은 이 변방에서 중심으로라고 하는 책에 네.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네네. 북한의 김정은은 매번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면서도 미국하고의 대화에만 매달렸다. 네. 그 다음에 남북 관계는 네. 북미 관계에 종속되는 관계로만 생각했다. 나는 그게 참 아쉬웠다. 바보 아닙니까? 자기가 운전했다라고 하면서 북미 관계에 종속되는 관계로 남북 관계를 그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차라리 이런 이야기 쓰지를 말든지 그렇죠. 그걸 본인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일관성이라도 있죠. 내가 저 한반도 운전자로 하고 내 맘대로 다 알아서 조종을 갖다 했다라고 했으면은 이런 이야기를 쓰지 말든지 그 다음에 진짜로 이게 팩트니까 네네. 북한하고 미국과의 관계에 따라서 남북 관계가 조종되는 그런 종속 관계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게 맞는 거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더 힘을 키워야 된다 뭐 이렇게 쓰든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골드대지님이 어젯밤에도 후원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지금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듯이 당시에 그 판문점에서 사진 찍히려고 그렇게 애원을 했대요. 네네. 그런데 김정은도 친서에서 트럼프에 보낸 친서에서 문재인이 자꾸 가당치 않게 끼어들려고 하는데 문재인을 제끼고 우리 둘이 직접 협상을 합시다라고 트럼프한테 얘기했고 트럼프도 2021년 3월 23일 이메일을 통해서 발표한 성명에서 문재인은 지도자로서도 협상가로서도 너무나 약한 사람이다. 네네. 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자기가 계속 운전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네. 뭐라고 그랬냐면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솔직해서 좋았대. 그 다음에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네. 한미 관계가 돈독했대. 아하. 그러면서 트럼프와 문재인은 최상의 케미를 보여줬대. 그런데 제가 아는 게 있는데 뭐요? 우리나라에 주한 미국 대사가 없었어요. 당시에 네네. 상당 기간 공백이 있었죠. 한 1년 정도는 대사가 없어가지고 네네. 그때 주미 대사관에 네네. 부대사 네. 그 대사관에는 부대사가 있거든요. 네네. 부대사가 대사 직무대행을 마치 조남관 차장이 총장 직무대행 한 것처럼 네. 부대사가 대사 직무대행을 제 기억에 한 1년 뭐 그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네. 대한민국의 주한미 대사가 없었다니까요. 아하. 그런 식으로 지금 그 우리나라가 완전 홀대당 진짜 바보 취급당하고 예, 예. 홀대당하고 그랬었는데 문재인 네. 대통령 때 네네. 그런데 무슨 역대 어느 정부보다 한미 관계가 돈독하고 트럼프하고 나는 뭐 최상의 그거였고 그다음 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네. SMA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네. 스페셜 메저먼트 어그리먼트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 방위비 네. 방위비를 영어로 SMA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방위비 협상에 진전이 없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굉장히 뭐 이제 협상 중단도 뭐 이루어지고 뭐 그랬었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SMA 협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그 회고록에 썼으면서 네. 그래도 양국 관계에 어려움이 없었대. 그렇죠. 아니 SMA도 제대로 그게 제가 국방부 있어가지고 아는데 네네. 그 SMA부터도 협상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한미 간의 그 관계에 어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네. 문재인 정부는 균형 외교에 있어서 역대 최고의 성과가 있었대. 그래서 우리가 주도해서 남북 대화를 하고 이를 통해서 북미 대화를 하게 되는 거래. 그 다음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면서 지금 구도가 달라졌을 뿐이지 옛날에는 좋았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면은 안 되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 변호사님 말씀에 제가 조금 더 보충을 하면 이겁니다. 지금 트럼프 칭찬하는 건 그거 안 말리고 싶어요. 그래, 트럼프 칭찬해라. 근데 진짜 말이 안 되는 건 김정은을 아직도 칭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고록에서 보면 미안해했다. 뭘 미안해했냐면 우리가 지금 수백억을 들여서 만든 남북 연락 사무소 그거를 지금 폭파시켰잖아요. 완전 퍼포먼스로 세계에 알렸잖아요. 네네. 그런데 1년 후에 미안해하는 친서를 보냈대요. 말이 됩니까? 친서는 공개하면 됩니다. 공개해서 실제로 미안해하는지 안 그랬거든요. 자, 지금 그렇게 미안해하고 연평도 주민한테 위로를 하러 가고 싶다라고 한 김정은이 바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미사일을 쐈는지 박근혜 정부보다 더 많아요. 박근혜 정부는 30회를 쐈어요. 네네. 근데 문재인 정부 5년간 43번을 쐈습니다. 연평균 8.6회. 박근혜 정부는 7.5회였거든요. 미사일 시비라면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 더 지금 말이 안 되는 건 미안해하면서 고도화 시켰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네네. 이제 이 김정은이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지도 않았을 미안하다고 뭐 자기가 환청을 들었는지 문재인이 그랬는데 문재인 시절에 완전히 SLBM이나 SLV 그러니까 우주 발사체 같은 고도화의 그런 그 기술들을 계속 그런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문재인이 그때는 평화가 완성이 됐다고요? 말로 평화고 훨씬 더 이 도발이라든지 또는 실험을 더 아주 높은 단계로 한 그 김정은에 대해서 아직도 이렇게 짝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노이 노딜에 네. 나비 효과가 있었어요. 어떤 나비 효과? 그게 뭐였냐면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도에 네. 북한 여러 번 방문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다 데리고 갔는데 안 데리고 간 사람이 있었어. 맞다. 나를 안 데리고 갔다. 그러고 막 그냥 이 배가 아팠을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네네. 그런데 그 예, 예. 사람이 예. 하노이에서 노딜이 딱 되니까 야,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서 그분의 그 정책 실장이었던 정진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네. 이화영을 불러요. 아하. 이화영을 불러가지고 하노이 노딜이 됐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독자적으로 성과를 내면 대선 가도 직방이다. 그러니까 정책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한참 높은 부지사를 딱 불러가지고 추진해 보시오 이렇게 딱 지령을 갖다가 내려요. 그래가지고 2019년부터 네. 쌍방울 돈이 800만 불이 이게 하노이 노딜 이런 게 다 2018년도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2019년도부터 쌍방울의 돈이 경기도 정책으로 해가지고 800만 불이 북한에 쫙 들어갔다가 네. 그랬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흐지부지 되긴 했지만 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아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명 얘기 안 했는데 전부 다 댓글에서 이재명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안 끼는 데가 없어요. 그때 당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이 남북 회담을 위해서 문재인이 방북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화영 부지사가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갈 거예요. 같이 가서 경기도가 이러이러한 거를 할 거예요. 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죠? 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당연히 접경 그 도가 네네. 강원도와 경기도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강원도와 그다음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빡쳤잖아요. 빡쳤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누구누구 간다는 게 발표된 날 네네. 이재명이 SNS에 어. 아이고 잘 다녀오세요 두 분. 저는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러 가야 돼서 아이고 이거 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게 뭐죠? 네 글자로 정신승리. 저포돈 너무 쉬어. 아, 저보다는 아이고 저 신포도 에이 왜 그걸 뭐 안돼 포도는 쉬어 그러고 그냥 정신승리를 해버립니다. 네네. 그게 더 사실 웃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엊그저께 그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였잖아요. 네네. 4명이 사진을 쫙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김경수 전 지사. 네. 그러면서 그 4명이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네네. 속으로는 웃고 있어도 그 물밑으로는 아주 피 튀기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사진에 댓글들이 어떻게 달렸는지 아세요? 범죄자끼리 사진을 찍었다. 네네. 그러니까 4명 다 사실은 범죄자들이잖아요. 네네. 범죄 혐의자도 네네. 있고 아직 물론 기소를 하지 않아서 네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사실은 엄청난 사실 그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자 또 범죄가 확정된 사람 김경수 보니까 아니에요? 골고루 있네요. 김경수는 범죄가 확정된 사람 전과자. 그런데 그다음에- 아직도 그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 후에도 네네. 예. 그다음에 조국은 항소심까지 판결이 나온 사람. 네. 그다음에 이재명은 재판받는 피고인. 네. 그다음에 문 대통령은 뭐 피의자가 뭔가 그거 앞으로 이제 수사를 받아야 돼. 문다한 사건만 하더라도 네네. 그냥 이상직의 어떤 제3자 네네. 뇌물이잖아요. 그것도. 어쨌든 예. 네 분이 단계별로 딱딱딱딱 이렇게 딱 되어 있네요. 법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네네. 뭐 그러니까 김경수는 갔다 왔으니까 네네. 뭐 이제 저기 안녕 이제 잘들 갔다 와 뭐 이렇게 네네. 뭐 인사를 했을 수도. 마음은 제일 편하겠네 김경수가. 그러니까 김경수가 아마 이 깜빵을 먼저 간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어떤 조언을 해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아이고 첫날 되게 힘들어부터 시작을 해서 네. 뭐 많은 어떤 조언이 있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옛말에도요. 네네.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네.